여러분, 2025년 한국 금융산업에 정말 거대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몇 가지가 좀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시장의 판 자체가 통째로 완전히 새로 쓰여지는 거대한 리셋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법률, 세금,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거든요. 마치 거대한 폭통처럼요. 이건 금융업계 전체의 근본적인 리셋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크게 네 가지 흐름을 따라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국내 금융산업의 게임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이 거대한 규제 파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변화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투명성은 확 올라가고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둘째, 세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투자자부터 기업, 우리 가게까지 돈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법이 바뀌면서 이사의 책임이라든지 주주의 힘이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한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내용을 뜯어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공시 위반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이건 그냥 규칙을 좀 손보는 수준이 아니죠.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불법 행위는 아예 뿌리 뽑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4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금제도 변화 중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텐데 상속세 면세 한도가 무려 40%나 깎이는 겁니다. 5억에서 3억으로요. 이건 고액 자산가나 가족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승계 전략을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20%? 이 숫자는 또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야 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개인의 투자 수익률은 물론이고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에도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사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 전체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규제 변화가 오른쪽 증권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브로커리지 수익성을 떨어뜨리니까 자연스럽게 자산관리, 즉 WM이나 투자은행 IB 부문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요. 세계 주요국들은 각자 어떤 금융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접근법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이 혁신에 의해서 규제의 고삐를 푸는 쪽이라면 유럽은 반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 고삐를 더 꽉 쬐고 있죠. 이 서로 다른 두 철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본은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암호자산 같은 새로운 금융혁신은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패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의 금융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변동성이 큰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관리나 투자은행처럼 좀 더 안정적인 자문 수수료 기반의 수익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거죠. 이 조직 구조 변화를 보면 그 전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인력은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자산관리 전문가나 AI, 디지털 인재들이 채우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부서를 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AI와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AI 전담 본부를 만들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등 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혁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여러 금융사고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규제에 맞춰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라는 이 방어벽을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 둘 다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계는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땡기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미래를 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첩한 혁신이 필요하죠. 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내느냐가 앞으로 10년의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 네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2025년은 근본적인 리셋의 해라는 것. 둘째,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거래에서 자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셋째, 그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도전의 성공은 결국 통제와 혁신이라는 두 날개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서 과연 미래를 결정짓는 건 투자자를 지키는 단단한 규제의 방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날카로운 혁신의 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